이것도 전화를 하나 쪽에 켜져 있는. 네, 켜져 있어요. 예, 대담자 박정승입니다. 네, 다 좋습니다. 이러면 아유, 꺼져 있나요? 네. 이게 신호가 약한 것 같아. 아니 신호는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정선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신호는 잘 나오는데 여기서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네, 됐어요. 그리고 내가 녹음을 하나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안 되는데 녹음을 익혀야 되니까. 근데 그 진행하다가 예, 제가 눈물길이 막혀서 유루증이 있어서 가끔 예, 괜찮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죠. 네, 시작했습니다. 예. 오늘 2021년 8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인하대 학생운동과 이후의 사회운동 관련해서 오늘은 박종성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성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코로나가 힘드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성 선생님 1953년에 충남 대덕에서 출생하셨다고 예, 했습니다. 거기서 예. 근데 이제 인천으로 오셔서 이렇게 계속 사시게 됐는데 어린 시절이었겠지만 예, 이사하실 때부터 기억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그 어렸을 때 저희 그 조부가 그 방앗간을 하셨어요. 아, 충남에서요? 예, 그 대덕에서 아주 그 당시 물레방앗간이 아니고 전기로 이렇게 하는 그 대형 그 방앗간이었어요. 그러시다가 무슨 그 딴 생각이 계셨는지 저는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어느 학교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1학년 어, 다니다가 이제 인천으로 이사를 옵니다. 조부님하고 예. 아버님하고 예, 부친하고 이제 예. 그분들이 그 지금은 저기 대우 인프라코어 한국 옛날에 한국기계 예, 예. 거기 그 구내식당을 그 별도 사업체로 그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 저는 동네에 사셨습니까? 이제 인천 화수동 예. 송영국민학교로 이제 전학 와서 거기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이제 거기서 그 일을 하셨고 그러시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또 거기서 또 중간에 그만두십니다. 그러다가 그 저는 다시 서림국민학교 송림동으로 이사를 와요. 5학년 2학기 때 전학을 와서 거기서 졸업은 이제 서림국민학교에서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 뭐 그 조부하고 부친이 이게 했던 일들이라 제가 뭐 디테일하게는 이게 알 수 없지만은 좀 비즈니스들을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 그 한국기계 그 식당 그만두시고 나서는 활명수라고 옛날에는 약국도 많지가 않았어요, 동네가. 예, 예, 소아제 예, 동화제야. 활명수라는 것이 이렇게 큰 병이었는데 시골에 가면 그걸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배 아프다면 이렇게 뚜껑 열어서 이렇게 한 잔씩 줬어요. 내가 외갓집도 가면은. 그 동화제약에서 그 파는 그 약을 저희가 대리점을 해서 그 영업사원들을 모아서 쭉 이렇게 영업을 하셨어요. 근데 두 분이 그런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 영업사원이라는 게 그 해서 다 할부로 주는데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마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압박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것도 또 이게 실패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거. 그리고 나서 그 이제 그 송림동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이제 부친이 취업을 하시죠. 다시 이제 그 한국 그 방직 협회 그 이제 수입하는 그 면화를 각 그 방직 회사에 그 쿼터 배정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 회사에 이제 다니시다가 그 회사는 아니고 이제 협회죠. 거기서 인스펙션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시다가 거기서 또 잘 안 맞으신 것 같아. 그런 일이 이게 뭐 이게 조직 생활이라든가 그 매니지먼트 관리 경영 그런 게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만두시고 또 그 뒤에는 또 뭐 일을 자꾸 하셨는데 대부분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서 이제 동인천 서림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인천 중학교를 진학하죠. 1960년대. 예, 1960년대죠. 그때 뭐 직업들이 없었고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거든요. 그 혁명, 그 5.16 군사혁명 이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는 저희들이 그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 중학교 진학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저기 그 뭐야 그 학비 그 초등학교 그 국민학교도 그 사치내비라고 그냥 요즘의 운영앱이지. 그게 냈어야 됐으니까 그게 의무 교육이 아니었다고 100%. 그 교과서 사야 되고 그 당시에 초등학교도 헌책을 갖고 다니던 아이들 많고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참 그때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를 해서 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좀 평가가 좋은 학교 진학하는 그런 학교들로 이렇게 다 진학할 수가 있었죠. 세칭 이제 인류 중고등학교 뭐 인류 대학 뭐 중고등학교. 박사님께서는 그때 중학교 동인천 중학교 예. 그리고 이제 진학을 그러면 제국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셨어야 돼요. 아니, 저는 동인천 중학교도 선생님이 가면 넌 떨어진다고 안 써주려고 원서를 안 써주려고 그래서 중학교도 참 시험이었죠. 예, 중학교도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모친이 학교 가서 예, 그 가고 싶어하는 학교 한번 써 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그 저희 반에서 그 동인천 중학교를 지원한 학생 중에서 성적이 제일 낮았어요. 저희 반에서 그때 저희 반이 한 100여 명 됐는데 그때는 한 클래스가 뭐 90명, 100여 명 이렇게 됐어요. 그 교사를 질 수가 없으니까 2부제 수업에 뭐 한 4학년까지는 다 2부제 수업이고 5학년, 6학년만 이제 그 종일반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제 위에 있는 학생들은 다 떨어지고 저 혼자만 붙었어요. 저희 반에서는. 그래서 뭐 무사히 저기 공부도 못 하는데 이제 겨우겨우 어떻게 동인천 중학교 들어갔고 동인천 중학교에서도 그렇게 뭐 썩 뛰어나진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동계 진학이라고 해서 같은 고등학교를 이렇게 대부분 아직 못 가게 우수한 학생들이 있는데 타 학교 학생들도 시험을 봐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 못 가게 자기 학교.
그래서 그 제 기억에 한 명이 중학교 때 잘했던 그 이영학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경기고등학교를 가서 붙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잘한 애들이 딴 학교 갈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못 가게 이렇게 많이 막았지. 그 초등학교 때 같이 졸업했던 아이들 중에도 경기중학교 간 애들도 있고 뭐 딴 데가 서울. 그 당시에 그 서울에 지나가려면은 가족 관계가 좀 부유한 사람이 있어야 그 거기서 그 학교 다닐 수 있으니까 그 많지는 않았는데 서울로 지나간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조금 뭐 공부를 했나 봐요. 고등학교를 그러면 동인천 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지금 인천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때 재물포고등학교가 있고 인천고등학교가 있고 동인천고등학교. 그다음에 남인천고등학교라고 이렇게 네 개의 공립학교, 남자 공립학교가 있었어요. 이제 성적 순으로 학교 가는 것은 뭐 재물포고등학교가 이제 상위 클래스, 그 바로 차상위가 이제 그 인천고등학교, 그 밑에가 동인천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남인천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공립학교. 그 네 개의 공립학교가 1차. 나머지는 이제 동산고등학교라든가 송도고등학교 뭐 이런 데가 이제 2차. 선생님 고등학교 시절에도 집안 형편이 별로 펴시지 못했습니까? 근데 뭐 그렇게 부족하게 성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저기 좀 사업을 계속 실패했어도 재산이 있으셨는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인문계를 갔으니까 대학 그 진학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과외도 좀 했어요. 그래서 영어, 수학 그렇게 과외를 하니까 성적이 확 올라갔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그때 뜻이 있어서 그랬는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나서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뭐 밑에서 뭐 그 서울에 학원을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물리하고 화학, 생물 이런 것이 이제 인문계하고 이과하고 갈라져서 이제.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송림동 그 동산학교 뒤 저쪽 그 좀 꼴짝이 거기서 걸어서 재물포역까지 그 걸어가요. 새벽 첫 차를 타려고. 그때가 5시 좀 넘었었는데 그걸 타고서 그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리면은 7시가 채 안 된 시간에 이제 종로에 그때는 학원이 다 종로에 있었어요. 뭐 종로하고 뭐 EMI하고 뭐 저기 해서 종로 새벽반을 가시는 거예요? YMC. 그래서 가면 제일 먼저 1등으로 가. 그 제일 앞자리에 앉게 돼요. 그 대강인데 200명, 300명이 이렇게 하는 그. 그래서 분석물리, 분석과학을 거기서 미리 배워놓으니까 한 달 동안 2달인가 이렇게 압축시켜서 걔들. 그 2학년 그 물리나 화학이 너무 쉬운 거야. 거기서 미리 선행학습을 해서.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거, 그 영어하고 수학을 이제 과외를 하면서 좀 성적이 좀 올라가. 그래서 그 뭐 어떻게 그냥 인하대 겨우겨우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 그 10대 때 청소년기 유소년 그때 그 성장이 이제 그런 식으로. 공대 전자학과를
그때는 담임이 써줬어요. 네. 너 어디 어느 대학 어디 과라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인천시 교육감한 그 나근영이가 담임이었어요. 아, 쭉 하면은 어느 대학 갈래 물어보고서 그 서울대는 뭐 거기 가지 말라.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 얘기하는 이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있어요. 걔들을 그 학교에서 뭐 인하대학교에서 좀 뭐 보내달라고 그래서 했는지 술을 한 잔 얻어 먹었는지 그 우수한 학생들을 전부 인하대에다 보내. 그 인하특별장학생이라고 이제 처음 저기 해서 한 71년도부터 실시했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거기에 이제 한성국 교수라든가 노수영 교수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다 딴 데 못 가고 인하대로 보내는 거야. 근데 뭐 무슨 과 그렇게 그냥 자기들이 과도 다 정해서 써줬어요. 예. 박사님은 72년에 그래서 인하대학교 이제 공대로 진학. 예, 그때는 이제 그때 인하대학교가 처음으로 공대만 있다가 한 600여 명 전체 그 입학생이 600여 명뿐이 안 됐어요. 근데 72년도에 한 700여 명이 돼요. 그때 이제 그 이과대학이라는 수학과하고 화학과가 생겨요. 그다음에 공대, 이과대, 그다음에 가정대, 가정학과 여학생들. 그래서 세 개 대학이 이게 생기니까 종합대로 승격이 돼요. 그때 한 700여 명. 그때 인하대학교 전교생이 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랬겠습니다. 그 뭐 한 과에서 뽑는 게 작은 과는 뭐 20명, 큰 과는 30명, 뭐 그렇게 뽑았으니까. 그때 경영학과도 아, 경영대가 있었죠. 경영학과가 이제 72년도에 거기도 한 30명 뽑았고. 박종 선생님,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야대학교로 네, 그때 출퇴근할 수 이제 있는 위치에서. 저희 부친이 70년에 예. 서울에서 이제 사업하신다고 부친이 올라가요. 할아버지 조부하고 같이. 그 모친이 이제 저희들을 뭐 뒷바라지 하면서 이제 학교 졸업하니까 저도 이제 같이 동인천고등학교를 졸업과 동시에 서울로 이제 가죠. 인천에 집을 팔고 그럼 또 이제 서울서 대학 때문에 또 이제 서울서 다시 이제 거꾸로 인천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뭐 내가 원해서 가는 과도 아니고 별 재미도 없고 그래서 대학에 좀 흥미를 많이 잃죠. 뭐 통학도 하고 뭐 통학 시간에 근데 통학을 하게 되니까 서울에 있는 타고등학교 출신하고 서로 관계 교우가 이제 맺어지고 그러니까 재밌는 것도 많았어요. 다양성. 전철은 아니고 그 기차로 통학을 하셨습니까? 예, 그 당시는 기차에 디젤 기관차. 디젤 기관차라 역도 몇 개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서울에서 용산, 노량진, 영등포, 부천, 부평, 주안, 제물포, 동인천, 인천역 이렇게 있었고 중간에 급행이라는 또 하나 있었어요. 서울역, 부평, 동인천 딱 요 세 개 역만 게. 그리고 그 당시에 참
힘들었던 것이 기차를 이 통학하기가 통학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다들. 그전에는 정기권이라고 이런 것을 끊어서 이제 이렇게 개찰할 때 이렇게 보여주고 나가. 꼭 학생증 비슷한 요 조그만 거. 매달 종이 쪼가리에다가. 근데 그게 이제 없는 학생들은 담을 넘어서 기차 타고 그 달리는 기차를 뛰어 올라타고 정차하기 전에 미리 뛰어내리고 그리고 표검사도 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뭐 생활이 다들 힘들었으니까 저희가 그 다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도시락을 못 사오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뭐 초등학교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었고 그러면은 옆에서 친구들이 하나씩 싸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근데 선생님도 이제 다 그 나가서 사 드시든가 도시락을 선생님들도 직접 싸왔던 시절이니까 그 선생님 도시락을 하나 그 배달하는 학생을 한 명 찍어서 도시락을 선생님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도시락을 2개를 싸서 하나는 학생이 먹고 하나는 선생님. 그리고 좀 어려우면 담임 선생이 찍어서 너 누구 거 하나 더 싸와라 집에서 어머니한테 말씀해서. 그러던 시절이었으니까 또 뭐 동네가 또 빈곤하게 사는 지역도 있고 뭐 다 섞이잖아요. 저기 자꾸 지나가면서. 근데 72년도도 뭐 특별히 난 건 없었어요. 근데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송림동에서 이제 사시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셨는데 그럼 서울은 어디로 이사를 가셨습니까? 그 후암동 병무청 건너편이요. 거기서 이제 출퇴근을 아니 통학을 했죠. 통학을 하셨네요. 그 1학년 그러니까 신입생 시절이나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 학교 분위기라는 게 뭐 다 놀자판이었죠, 뭐 그 당시. 그 동아리라든가 뭐 이런 것이.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였습니까? 아니, 공부에 하죠. 그런데 그 학교 분위기가 뭐 전부 그 저기 싱얼롱 뭐 방송국에서 뭐 전석환이가 와서 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그런 데 나가고 뭐 쿠사라는 애들 뭐 댄스나 하고 좀 전부 학교가 분위기가 다 미팅하는 분위기예요. 그죠? 어떻게 여학교하고 미팅을 하냐 그런 거나. 그 관심사가 다 그런 쪽에. 의식화라는 얘기는 들어보질 못했어요. 근데 저는 대학을 지나가면서 딱 희망을 갖게 된 게 봤더니 과목에 철학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책을 일주일에 하나씩 읽었어요. 우리는 무조건.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입학할 때 자기가 그 입학하면서 책을 하나 기증하고 졸업할 때까지 너희들 거 다 읽고 나가라 그러면서 책을 하나씩 기부를 받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그 독후감을 쓰게 다 제출하게. 그래서 그때 뭔지도 모르는데 파우스트도 읽고 무슨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개념이 전혀 뭐 안 잡히니까 플라톤의 대화록도 봤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답답하고. 대학교 1학년 교양 과정에서 이제 그런 걸 좀 흥미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 좋은 철학 사유를 좀 이렇게 어떻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근데 그 교수님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책이나 읽고 뭐 이렇게 하고 약간의 그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에 철학적 뭐 사주나 뭐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시험이나 그 대충 뭐 그래서 실망을. 근데 그때 이제 그 친구 노수영이라는 그 충북대 교수하는 그 친구 있어요. 영국서 이제 인하대 마치고 영국서 하기거든. 그 친구가 조금 그때 1학년인데 그때 인하대학교에 인하대학 신문 말고 인하 헤럴드라는 게 첫 창간대. 거기에 그 초대 그 일대 편집국장이 그 친구가 돼. 그 영어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고등학교 그 친구인데 기계과 인하대 기계과를 다녔는데 그 인하대학교 그 신문사에 들어가니까 전점석이가 그때 편집국장이었어요. 그 옆에 이제 대학 신문사 바로 옆에 책상 이제 한 두서너 개 이렇게 갖다 주고서 인하 헤럴드 이제 뭐 있었어 구성이 따로 별도의 공간이 없었고. 전점석 선배 선생님하고는 1년 차세요? 예, 전점서이가 71학번이고 저희가 이제 72년도인데 그때 벌써 전점석이가 편집국장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노수영이를 만나러 비는 시간은 다 거기 있으니까 노수영이는 나도 비는 시간에 이제 노수영이 만나러 가면 옆에 전점석이가 분위기가 조금 뭔가가 무게가 있어. 신문사라 그러는지 서로 다. 그게 지금 인하대 학생회관이었죠? 아니 그 학생회관 지금의 학생회관이 아니라 본관에 있었어. 본관에 뭐 어느 한층.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은 전점석이가 노수영이 붙잡고 얘기를 하고 노수영이는 그 얘기가 나한테 조금씩 전달되고 그러면서 좀 관심이. 그래서 사상계라든가 씨알의 소리, 뭐 창비에 오히려 이런 잡지를 보는 게 철학 교수가 저를 빼놓고 아주 뺨치더라고요. 너무 좋은 그 말들이 거기 있잖아요. 다는 못 읽지만 그때도 뭐 정기 구독할 형편은 안 되고 가끔 사보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저한테 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 사회를 보는 눈이 이제 거기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이제 함석헌 선생님 같은 경우 그때 강연도 이렇게 하셨는데 기독회관인가 태화관인가 어디서 종로 태화관인가 함석헌 선생님이요? 아니요 그 저기 함석헌 선생. 그 강연하는 것도 이제 듣고 그럼 뭐 가슴이 이렇게 뭐가 와 닿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학교는 그거 하고 이제 대학을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대학을 가니까 좋은 게 술하고 담배 피는데 이렇게 자유로워서 술 먹는데 많이 시간을 보내. 친구들 그때 그 고등학교 친구고 노수영이 비롯해서 같이 졸업했던 6, 7명이 항상 모여서 술 먹고 뭐 그런 시간을 이제 쭉 지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동인천고등학교 졸업했던 그 동창들끼리 끼리끼리 뭐 쉽게 만나니까 그리고 돈을 출연을 해도 손쉬우니까 딴 친구보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YMCA 대학생부 갯벌이라는 그 서클에 가입을 하게 돼요. 서클명이 갯벌이었어요. 갯벌, 인천 상징하는 갯벌. 인천에 있는 학생 모임이었네요. 예, 인천 YMCA 대학생부. 거기에 들어가니까 인하대하고 인천교대
간호 전문 학교 이렇게 뭐 학생들이 이제 주축이에요. 그때는 대학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활동하고 이게 뭐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모여서 뭐 이렇게 같이들 책 읽고 이렇게 토론하고 아니면 뭐 저긴데 여름에 이제 농활을 하고. 농활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기 그 경기도 이천 옆에 어디가 뭐 어떻게 이제 연구 자기들 거 저기 그 교회 그 거기 그 YMC 총무라는 사람이 목사였어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연구가 있는 대로 이제 가게 되죠. 경기도 광주 갔었고. 그래서 농활 거기서 가서 이제 하고 겨울에는 우체국 봉사를 해요. 그 당시 겨울에 그 우편량이 2배 이상이 3배, 4배가 뜬 게 달력이 이게 그 전에 달력이 귀했잖아요. 예. 달력,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카드, 연하장. 갑자기 우편물이 우편 가방에서 몇 배로 늘어나고 우체국은 그 분류를 못해요. 갑자기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누구 지원이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사람을 쓰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한데도 뭐 그때는 다 재정이 열악했으니까 거기 가서 분류 작업하는 팀. 학생들이 봉사를 하는 건가요? 예. 우체부하고 같이 가방 2배, 3배가 늘으니까 그 가방 하나 꽉 채워서 그 전에는 그 자전거도 없고 뭐 오토바이도 없었어요. 그 시내 걸어 다니는 거는 시내버스 타야 되는 거였는데 우체부 가방을 메면은 시내버스는 무임할 승차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체부 한 명당 한 명씩 또 이제 배속해서 가방을 이렇게 들고 무지하게 무겁더라고. 그 전에 그 뭐 특히 그 중요한 그 달력은 그 인력이라고 하루에 하나씩 뜯는 거 있어요. 그건 또 얼마나 커요. 365장이. 그런 것도 이제 가방에다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체부가 뭐 하루에 한 4시간, 6시간이면 할 수 있는 게 하루 종일 해야 돼. 꼬박 채워서. 점심 먹어가면서 저녁 때까지. 그걸 이제 같이 우체부하고 하고 하루 갔다 오면 이제 또 하고 그 우체국에서 분류 작업하고 인천 우체국에 저기 신포동 그 앞에 거기 가서 그래서 72년, 73년 그렇게 거의 대학 서클스는 그게 인상 깊었어요. 대학 초반에. 학생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복학을 하고서고 74년도에 이제 그 흥미가 없으니까 대학에 휴학을 해요. 3학년 때. 74년도. 74년도. 14년 그럼 3학년 올라와서 예. 휴학을 하신 건가요? 1학기 다녔고 2학기 때 이제 휴학을 하고. 휴학하기까지 과정에서 이렇게 좀 더 그 젊은 날의 고뇌 같은 게 좀 있었던 건가요? 여러 가지 노수영이가 읽고 나면은 나한테 너 이거 읽어라 뭐 해서 다 읽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파락 인구의 대화 뭐 이런 거지 이영희 선생 책도 뭐 이런 것도 갖고 그때가 먼저인지 나중인지 모르. 그 친구가 추천하는 책들 그러면서 그 책 사러 저 부산 보수동까지 가요. 그 저기 김동길 선생 그 저기 길은 우리 앞에 있다고 그 책이 그때는 그게 아주 황금이었는데 대단한 그 저기 그 청계천 헌책방은 싹 뒤져도 없어서 보수동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둘이 그 저기 부산까지 가죠. 그 책 사러. 노수영 선생님하고요?
예. 뭐 그 친구의 영향이 그대로 이제 전점석이가 한 얘기가 노수영이한테 가고 노수영이가 이제 나한테 전달돼. 그렇다고 난 학교 내 뭐 서클 가입한 것도 없고 학교 바깥에 있는 그 YMCA 활동했고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근데 학적 변경이 되면 막바로 신체 검사를 받는데. 그럼 3학 1학기 때 휴학을 하니까 이제 신체 검사를 받았죠. 받고 이제 이제나 저제나 군대 갈 날 기다리는데 통보가 안 와. 근데 뭐 그 시간이 내가 가장 잘 보낼 수 있는 게 대학 친구들 뿐이니까 휴학하고도 대학을 놀러 가죠. 그래야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뭐죠. 근데 그거야 뭐 대학에서 조금만 일이 있으면 다 그냥 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가봅니다. 이제 7.1학번 그 김중호가 그때 학생회장이었는데 2학기 말인데 성명서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회 중심으로. 그때 10월 유신을 각 대학이 전부 없고 저기 뭐 데모했잖아요. 성명서 발표하고 학내에서 바깥으로 나온 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대부분 학내에서 했다고. 전국 대학. 인하대도 그 대열에 이제 그때 거기에 이제 그 김중호 딴 친구들도 있었는데 전점서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기독학생회 회장이었던 김영순이도 거기에 이제 그 성명서에다가 뭐 이름 올릴 거 아니에요. 누구는 학생회장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그 처벌은 어떻게 받았는지들 모르겠어요. 내가 다들. 근데 김영순이는 복학하고 나서 그때 군대 끌려갔다고 그러더라고. 그 성명서 사건은 그러면 73년이었습니까? 74년. 74년. 예. 2학기. 예, 저는 1학기 때 이제 휴학했으니까 2학기 때 학교를 놀러 주로 학교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놀러 가기 위해서 이제 친구들 만나려고 그 소일거리. 그렇게 해서 이제 그 74년을 이제 보내요. 그러다가 75년에 이제 74년 또 다시 또 징병 검사를 다시 받으래. 저기 와서 수도통합병원 와서. 그때 이제 사건이 그 언론에도 났는데 병역 비리가 그 제가 받았던 그 어느 구간을 뚝 잘라가지고 거기에서 터진 모양이에요. 가야 될 놈이 안 가고 안 가야 될 놈이 가고 막 이게. 그래서 전부 재검을 수도통합병원으로 그게 어디냐 공항 가기 전에 그 있는데 그 병원이 그 수도통합병원 가서 이제 다시 검사를 받으니까 76년 초에 2월 달인가? 75년. 75년. 저는 어떻게 이제 방위 소집 징병 소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색에 가서 훈련을 받아요. 육중거요? 예. 수색에서 훈련 받고 나와서 배속이 육사에 되더라고. 육군사관학교에. 예. 근데 그때 육사에 배속된 그 친구들을 보면은 다 그 서울대, 연대, 고대 친구들이었어요. 다 뭐 경기고등학교, 뭐 경복고등학교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서울대 강사도 있고, 그 시간 강사, 그 석사 마치고서
그 구성원들이 홍익대 총장 이학령이 아들 이재철이 있고 그 홍대에서 지 아버지가 그 저기 총장인데 데모한 놈. 뭐 그런 친구들로 이제 근데 저도 어떻게 거기에 꼈어요. 보니까. 그 75년 이제 한 해는 방위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76년 저 여름까지요. 아, 거기서 근데 어떻게 또 거기서 또 배속 받은 게 심리학처라는 곳에 배속을 받아서 심리학처, 학생처, 심리학처, 뭐 교무처 이렇게 뭐 여러 거겠는데 심리학처는 심리학과 교수들로 구성돼 있는데 이게 뭐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거기서 그 입학처는 없었고 그 당시에 모든 걸 관장했어요. 그 서류, 그 육사생도 지원하면은 1인당 한 관련된 그 기록물이 200쪽에서 한 300쪽 정도 되는. 1인당. 예. 무슨 소리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그걸 보니까 경찰, 보안사 뭐 이런 데서 다 조사한 거예요. 학교 기록부터 뭐 해서 그 위에 자기 그 관련된 가족들까지 다 조사가 되니까 그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당시는 그 군사 독재 시기이기 때문에 방공 전부 그리고 너무 험하게 성장한 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또 빼야 되고 그 반항심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만 예외였어요. 부모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그건 예외인데 나머지 노동자 계급이라 그러면은 안 되게 돼. 그런 거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거기서 지원하는 게 이제 그 많은 것을 그 입학 그 심사하는 분들이 다 못 볼 수가 없으니까 중요 부분을 빨간 줄 치는 거예요. 관심 있게 봐라. 걔들이 이제 요런 거 뭘 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안 되고 중요한 것은 또 무슨 표시해라 뭐 이런. 또 군인 가족들은 특별히 또 표시를 해야 되고. 그대로 이제 그런 거 하고 성적 내고. 그래서 이제 병과 나누는 거 그런 걸 이제 거기서 짧지만은 그 일을 했어요. 그 저기 75년도. 76년 상반기까지. 예. 그러고서 이제 거기 그 방위 소집 해제죠. 해제 제대가 아니라. 곧바로 복학을 하셨나요? 복학은 뭐 안 했고 그때 또 노수영이가 나오네요. 노수영이가 이분 내가 읽은 저기 책이 있는데 객지라는 거 괜찮더라. 황석영이가 썼는데 한번 읽어봐 그래. 읽어봤는데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또 그냥 복학하기까지 쉬는 것도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는 분 소개로 그래서 그 대전에 있는 계룡건설에서 그 현장에 있는 곳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그 논산읍인지 뭐 군인지 그 가야곡면 그 저기 저수지 가야곡
바로 그 논산저수지 옆에예요. 논산저수지가 그렇게 큰데 그거보다 더 고지대에 있는 그 저수지 댐을 이제 공사하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수리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수리조합에서 돈을 받아갔어. 그 농사 짓는 분들 물을 대주면 지금 수자원공사죠. 거기서 그 수리조합에서 이제 발주한 댐 공사를 계룡건선이 이제 수주해가지고 한 거예요. 저는 그 건축이나 토목 기사 자격이 없는데 거기 가서 이제 뒷바라지 하라. 그때 당시 선생님 나이가 24살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아주 젊은이죠. 그리고 뭐, 일도 거들고 뭐 그런. 예, 그 뭐 가서 측량하는데 그 저기 삼각거부를 하는 측량하는데 그 볼대 잡으라면 가서 볼대 잡고 뭐 그런 거 하는데 저를 그 장비 담당으로 또 거기서 그 중장비 이제 트랙터 그 트럭도 그때 중장비 있어요. 트럭, 포크레인, 뭐 그 롤러 그런 게 이제 건설회사가 다 하나도 없어. 그 다 차이 그 뭐야 그 임대해서.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 그 기사를 다 둘 수 없잖아요. 건설회사는 그 저기 매니지먼트지 저기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하는 일을 이제 관리하라고 저한테 맡겼는데 이게 건설업이 그 비자금 조성하는 데는 최고였어요. 정주영이가 그 대통령 출마할 때도 다 그 비자금으로. 그 현대가 저렇게 크게 되는 배경이 그 비자금 때문에 현대그룹이. 삼성은 동방생명 때문에 컸지만은 지금 자금줄이 다 건설사 나오니까 그 당시 대기업들이 안 하던 다 건설업을 하게 돼요. 옛날 그 70년대 후반은 오면서 후반으로 오면서 다 워낙 그 자금 부정이 심하니까 그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급 공사를 받아서 이제 부정한다는 말씀. 그 광급 공사를 받으면은 다 이제 서로 인원이 10명 투입되면 한 30명 투입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그 20명 임금은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럼 잉여금으로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자기들 비자금으로 다 뒤로 빼돌렸으니 장비 운영 시간을 5시간 했으면 10시간 했다고 하고 트럭이 한번 트럭킹을 하루 그 뭐 50번 했으면 100번 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그 돈은 다 그 낙전으로 떨어지는 거거든. 그걸 이제 건설회사에서 그리고 일부는 뭐 그 광급 그 공사 좀 발주한 쪽에 좀 상납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 부정이 워낙 심해. 근데 내가 거기 갔는데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해달래 그 하청업체들이 이제 장비 그 공급한 회사에서 기사 월급도 그러면 올라가죠. 거기에 유류도 같이 이게 그 유류도 같이 그 공급량이 늘어나고 어마어마한 돈이. 그리고 저를 데리고서 자꾸 이제 술집을 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조금 술집이 오면 그 논산읍도 있고 뭐 거기 그러면 좋은 안주에 옆에서 그 저기 젊은 아가씨 이렇게 막걸리도 따라주고. 유혹도 심하고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다 한 3개월인가 4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나중에 정주영이 대통령 출마할 때, 야,
비자금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쌓이겠구나. 그 실제 그 토사도 어디 가서 사오는 거거든. 그때 이게 쌌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댐을 시멘트로 이렇게 바른 게 아니라 그 황토를 이렇게 적토해서 이렇게 다져서 댐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이렇게 밑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그 토사 사오는 돈, 뭐 차량, 중장비, 인원 이게 다 그러니까 뭐 한 심하면 뭐 한 50%, 30, 40%는 다 그냥 뒤로 빠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도 세상은 잘 굴러갔어요. 이상스럽게. 선생님 그게 그러니까 이제 76년 겨울 정도 뵙겠습니다. 여름에 그쪽에 방이 소집 해제되고 나서 좀 있다가 갔으니까 뭐 또 가을쯤에 뭐 늦은 가을이나 뭐 그저 가을 9월, 10월 됐겠죠. 그리고 그 서울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예? 서울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예. 그리고 뭐 할 일 없이 이제 소일하고 있었죠. 다가 전점석이가 그 한신대 대학원 진학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를 만나서 뭐 이렇게 전점석이하고 대화한 적은 없었는데 항상 관심이 있었죠. 전점석에 대한 흠모하는 거라든가. 노수영에 의해서 전점석은 나한테는 큰 인물로 이렇게 있었으니까. 네. 그러다가 한신대에서 무슨 학생들 문제가 있었어요. 저기 우이동 그 한신대에서. 그래서 한신대를 못 다니고 성교교육원을 다시 다니게. 서대문에 있는 성도교육원, 선교교육원, 선교, 기독교 그 선교교육원. 거기에서 이제 다시 그대로 대학원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한신대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요. 학위를. 성교교육원 출신들. 연말에 야학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니다. 그건 77년도구나. 그러고서 이제 복학을 하셔야죠. 예, 복학을 했고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만났는지 잘 지금 기억 없는데 전점석이가 학교가 이게 의식화된 학생들 맥락이 다 끊겼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나보고 뭐 네가 뭐 해라 뭐 마라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같이 있는데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학교 분위기라는 게 그때 아주 그 긴장들이 팽배해졌잖아요. 저기 유신 때문에 긴급조치 뭐 호수가 증가되면서 점점 강력해지고 그러니까 그 문제 의식을 의식하지 못한 친구가 아니라 다 의식을 해도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전체 학생들이. 그러던 시기니까 또 뭐 하라 마라 할 수도 없고 그 당시는 뭐 택시 타고서 정부 욕하면 파출 수도 데려다 주면은 개인 택시 내주던 시절이니까 술 먹고도 그 택시에서 욕도 못 하던. 그래서 학교 분위기 가보니까 뭐 이게 맹탕이 무슨 뭐 아무것도 선생님 77년에 그러면 3학년으로 복학을 하셨어요? 예, 3학년으로 다시. 근데 그 전에 뭐 학업에 충실치 못해서 그 성적이 안 좋은 과목들이 여러 과목이 있으니까
2학년 것도 다시 듣고 죄송합니다. 재수강하고 뭐 안 좋은 것들 다시 다 재수강하고 하면서 3학년 복학을 했는데 그때 복학한 친구들이 있어요. 7.1학번에 이제 그 건축과 윤병권이, 김용순이도 있고, 뭐 이상윤이 다 전작과인데, 그다음에 7.2학번에 전기과 황의신이, 강 목사 1년 선배. 이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거 좀 뭐 선배들이 좀 움직여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재학생도 따라오고. 어쨌든 뭘 하자가 아니라 좀 만나서 어떤 모티브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때 왜 내가 나서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윤병건이나 그 김용순이 이런 친구들은 이미 전점석이와 같이 해서 좀 의식화가 됐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별 관심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조금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니들 앞장섰던 친구들 아니야. 니들이 안 가면 그 다음 후배들은 어떻게 돼? 아, 이게 그 전점석이가 이야기했던 맥락이 끊기는 것을 걱정했구나. 그래, 좋았고. 너희들 빠져. 그럼 내가 한번 해보지. 그래서 이제 그때 4학년에 그때 강우경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종강이가 있었어요. 근데 얘들아 4학년이라 같이 하자고 뭐 이렇게 해보자고 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 그러니까 교류는 했지만은 뭐 와서 이게 동아리하고 뭐 재건하고 새로 저기 하는데 참여해달라고 할 수가 없었죠. 4학년 때문에. 또 뭐 3학년, 4학년 이렇게 한 2년을 해야 뭐 후배들하고도 그 끈끈한 그 이제 유대감이 이렇게 형성될 거고. 근데 그때 대학 신문사 조용호가 앞으로는 조용호가 저한테 이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조용호가 와서 뭐 형 뭐 하신다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이 옆에 좀 있는데 그 같이 한번 모일까요? 그래 같이 한번 모여야지. 막걸리는 내가 사줄 테니까. 또 이제 각화낭이 뭐해서 뭐 몇 친구 있는데 이름이 다 이제 생각 안 나요. 양홍영은 그때 안 만났어요. 오랫동안 김명식이 저 부산에. 그다음에 또 누구야? 여기 그 저기 김영근 영근이도 아니고 걔들 이제 뭐 백사나 뭐 이쪽 저기 애들 백범사.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모입니다. 모여서 아야 이렇게 뭐 맨날 모여서 술이나 먹을 게 아니라 그거 뭐 하나 만들어 보자. 근데 그때 서로 뜻이 통하면 한두 번 만나도 의기투합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뭐 책을 좀 읽는 모임을 하나 만들고 서로 뭐 좀 알아야 뭘 거 저기 길을 찾을 거 아니냐. 그래서 먼저 어떻게 내 이름을 줘도 지성이라고 줬는지 냄새가 나게 그냥 뭐 이나 독서 동아리 뭐 모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색깔을 탁 드러내놓고 지성이라고. 근데 후배들이 이름을 지성이라고 줬는데 내가 아니야 할 수는 없잖아요. 겨우 어떻게. 그래서 지성이라고 해서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지도교수를 찾아오라고. 근데 지도교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뭐 냄새가 나니까 벌써. 뭐 할까? 독서 그러면 됐지.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서 거기는 그
영어 강사가 지도교수에서 겨우 등록이 돼요. 학교 그 서클로 지성이 등록이 됐나요? 등록됐죠. 안된 걸로 알고 영어 강사를 지도교수로 해서 그 사람이 해준다고 해가지고 되긴 돼. 그런데 나중에 좀 희지부지해 되는데 그 뒤에 이제 민속극회 얘기를 들었죠. 75년도 그 탈수구서 그 저기 학생 그 시위했는데 그 민속극회 탈을 쓰고서 시위해서 그 누군지 잡지를 못해 가지고 그럼 민속극회를 학교에서 없앴죠. 해체시켰죠. 그 전점서이가 다시 또 민속국회가 그 다시 그 부활시켜야 되는데 그거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이제 또 민속국회를 마련 저기 관심들이 있어. 그런 쪽에는 그때 학생들이 1학년에 또 관심들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래서 여러 명 이제 구성원들이 그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전부 다 이제 그 77년 상반기에 이제 민속국회를 예. 다시 만들어내는. 그 어떻게 그 지도 교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운율탈춤 그 전수자 임명구가 와서 이제 가르치죠. 임명구가 처음 공연은 인하대상인가 그 운율탈춤. 딴 데는 강령탈춤 이렇게 있었는데 황해도. 그래서 그 운율탈춤은 그 인천에서 이렇게 전수. 예, 임명구가 전수자였어요. 임명구 그분께서요. 그게 어디야 민속극거나 우리 국악이나 가르치고 배웠던 우리 수봉공원이 있었나? 저쪽 어디 있었어? 저쪽 그전 처음에는 저쪽 그 율목동에 있었는데 그게 그리 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후가 이제 그 율목동에 있었던 때는 내가 그 예전에 할아버지 쫓아서 할아버지 시조를 좋아해서 시조를 그 경연하고 이렇게 했던 곳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 이제 문화재들이 그 판소리라든가 뭐 황해도 무슨 뭐 뱃노래라든가 이런 것들. 그럼 임명구 그 전수니까 전수자. 전승자를 통해서 이제 직접 학생들을 모아서 거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민속국회. 그래서 학교에서 임명구가 직접 이제 학교로 와서 가르쳤죠. 학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지하층이었는데 공대 지하층에 공간이 그렇게 인하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지역 사람들도 그렇고 인하대 70년대 초보 중반 사람들 여러 명도 같이 이제 많이 배웠잖아요. 탈춤 배우고 이제 민속국회에 관여하신 분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전명석 선배님도 잠깐 배우고 그랬던 것 다 같아요. 했죠. 여러 명들이 이렇게 배웠고 거긴 야학에서도 탈춤을 체육 시간이 없으니까 야학에서도 탈춤을 임명구가 와서 또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5년에 이제 단절됐던 그 민속국회 전통을 다시 이제 77년에 부활시키고 근데 학교에서 이제 그때 지성이라든가 민속극회 그 동아리에 그 명부 제출하라고 할 때 75학번 이전 사람들은 새로 기존에 있던 그 기독학생회나 이런 건 괜찮은데 샘동인이나 그 해체된 거나 새로 만드는 동아리는 75학번 이전 학번이 있으면 등록이 불가하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등록을 못 하죠. 근데 그 저학년 학생들이라 선배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좀
뒷심이 좀 뭐 그렇겠죠. 되죠요. 그래서 제가 좀 후배들이 하셨죠. 제가 좀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그 전점석의 영향이 이제 가장 컸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공연을 한다니까 학교에서 좀 걱정스러운지 대본을 다 제출하라고 해요. 거민 바꾸서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거민 받기 위해서 참 골치 아프더라고. 이거 글재주도 없지 뭐 누구 1학년 보자. 근데 마침 신월균이가 신월균 신월균 73학번 예. 그 전년석 다음 그 편집국장 했던 그 여학생이 있어요. 예. 국어교육과 그때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때 예. 신월균이를 만나서 이거 네가 이거 좀 그 길놀이부터 이거 대본 좀 다 손봐서 좀 껄쭉하게 좀 걸리지 않을 만큼 욕 좀 해라. 알았다고. 그 신월균이가 그것을 다 기본 대본은 있으니까 그 각 거기다가 이제 조금 첨가하고 이제 비틀어서 이제 쓰고 뭐 그래서 대본이 이제 검열이 무사히 통과돼서 공연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언제였습니까? 예? 5월 달이었습니까? 예 축제 때 준비도 인하대학 많이 연습도 많이 하셨겠네요. 한 달 동안 강행군에서 한 거예요. 그게 임명가 와서 한 달 동안 하면서 그 젊은 친구들이 코피를 쏟아가면서 했어요. 너무 힘들게 해서 열심히 해서. 근데 어쨌든 그게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다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어요. 5월 축제 때 그러면 학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예. 그 야외 극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인하대학교에 공대 건물 뒤편에 노천극장이 있었어요. 이렇게 푹 파여지고 다 잔디로 굉장히 좋은 공간이었어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와서 빽빽하게 그걸 다 그 공연을 별거 저기가 없었으니까 내용은 뭐 어떤 거였습니까? 뭐 탈춤 거 똑같죠. 뭐 양반 그 비틀어서 욕하는 시국에 대해서 약간씩 이제 비틀어서 얘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길놀이 할 때 막 다 바람 잡아서 다 끌고 이제 그쪽으로 와서 그 해악이죠 뭐 그대로. 근데 신월균이가 잘 써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런 그 움직임이 있다가 하면서 조용호가 이제 그 서울대 학생들 이제 같이 속인지 같이 만나자고 한 건지 뭐 지금 길병원 그 부원장하는 이정남이 의대 저기 그 남명수 그 웅진출판사 있었던 그 서울대 그 물리대 언어학과인가 다녔던 그 남명수. 그다음에 제 이제 송현 국민학교 동창 김석원이 서울대 그 한국경제 기자였던 친구. 이민우 또 이제 조용호가 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서 저기 영주집이라든가 그 계단 있는 뭐 아니면 저기 노가리 집 그 좀 큰 우물 그 동인천역 앞에 큰 우물 옆에 노가리 하고 막걸리 먹던지 만나서 좀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갖죠. 이제 특히 이제 인하대 그 학생들 그 조용호 뭐 김영환 뭐 강한 뭐 이런 저기에다 여러 명인데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 저기에서 그런 시간이 이제 2학기 때 가요. 또 그러면서 자꾸 이제 서로들 그
갖고 있는 관심사라든가 이런 걸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의식화의 그 배양이 되는 건지 의식이 뭐 그게 지성 그 서클하고 그 활동이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멤버들에 거기 있었던 멤버들이 이제 같이들 2학기 때 이제 모여서들 특별히 뭐 그렇게 해서 77년도가 이제 지나갔죠. 그러다 77년도 말에 전점석이가 이제 뭐 야학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지금 뭐 하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77년도 가봤더니 다시 이제 나중에 야학할 때 이야기하겠죠. 야학 저기 옥수동 그 산꼭대기에 버스 종점 산꼭대기에 천은교회라고 있었어요. 천은교회. 천은교회. 천은 하늘의 은혜. 천은교회. 서울 옥수동. 예, 산꼭대기 제 버스정 더 이상 갈 데도 없는 거기에 이제 시정의 배움터라고 시정의 배움터. 네. 우물정 그 거리 시정의 배움터를 이제 했다고 얘기를 듣고 가봤더니 약 명칭이 시정의 배움터. 예. 그거 뭐 야학서에 계속 굉장히 유명한 야학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랬더니 교사라는 사람들이 다 직장인들이야. 학생도 그 지역에 있는 그 지나가지 못한 어려운 학생과 그 청계 피복 노조, 거기 노조는 아니었지 그 당시는. 그 청계 피복에서 거기서 이제 하는 시다들 우리 애분이 그 사람들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야학 부분은 따로 더 이제 자세히 디테일하게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77년 과정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식만 듣죠. 그러니까 인하대 학생운동이 이제 활성화되는 계기를 좀 만들어내. 그러면서 이제 학교 생활은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교우 관계들을 이제 갖고 학생 조영호 소개로. 근데 그 당시에 좀 특이했던 게 갑자기 경영학과에 고대에서 편입한 학생이 있다고. 우리들 그 저기 학생들 모이는데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누가 소개해서. 서로 소개하고 통성명하고 했더니 나도 관심이 있고 고대에서도 잘려서 여기 왔습니다. 관심. 그러냐고. 같이 만나 뭐 식사도 하고 뭐 술도 먹고 하면서 얘기하고. 근데 사람이 틀이 너무 좋아. 호감형이 인상이. 고대 이철이, 서울대 이철이는 들어봤죠. 민청학이기 때문에 고대 이철이라고 하면서 나타나. 야, 그러냐. 근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었어 그 당시에 제가. 고대에 고대에 어떤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없어서 그 당시는. 그 친구하고 몇 개월을 이렇게 지내더니 갑자기 없어졌어요. 지금도 그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이제 추측한데 의심한 것은 저거 뭐 어디 그 정복과나 어디 뭐 보안산 놈이 하나 왔다가 그런 추측만 하는 거지. 그때 젊은 애들이 이제 그 경찰도 되고 그랬으니까 무술경관 같은 애들은 군대 갔다 오면 뽑아서 정복과에다 집어넣고 그랬거든. 잠적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굉장히 조금 학교에서들도 새롭게 이렇게 움직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죠. 예. 그 학생들 모임은. 또 다시 만나는 사람이 학교가 인하대학교는 이렇게 좁아서 금방 눈에 띄어요. 그때 그 74년도 그 내가 학교 갔을 때 그 김중호가 데모할 때도 학교 본관과 공대 사이에 구름다리가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강당이 있는데 그 구름다리 위에 모여서 이렇게 뭐 성명서 읽고 그 끝난 거거든. 그 유신 반대. 이 눈에 그냥 다 들어와 한눈에. 교직원들도 학생을 누군가 관심 보면 걔들 행동이 다 들어오는 시기라 그거 뭐 특별히 어떻게 그 움직인다는 것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인하대학교 같은 데 학생들도 구성도 뭐 공대 중심이었고 거기서 몇 사람 조금 튀어나오면 다 눈에 띄고 그랬고 뭐 그 뒤에 그런 이야기는 들었죠. 그 저기 뭐 시위를 하려다가 그 여관방에서 뭐 인쇄물 등사하고 뭐 했는데 등사기하고 인쇄물을 다 해서 그 시위 전이니까 이제 그 전날 다 숨겨놨는데 경찰들이 급습해서 탁탁 그 다 채갔다고. 그리고 이제 사전에 그게 저기 돼서 그 문희탁이만 이제 군대 끌려갔고 걔는 이제 7위학번이라면서 잘 알고 지냈는데 그 소식 들었어요. 문희탁 씨. 예. 근데 뭐 문희탁이는 지가 안 했다는데 다들 다 문희탁이가 신고했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5명이서 했는데 빠진 놈이 문희탁인데 그 빠진 놈이 신고한 거지 뭐. 근데 뭐 더 얘기하기는 제 얘기를 하는 거지 남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77년도가 이제 지나면서 78년도 되니까 그래도 제가 이제 4학년이 그 다음에 복학하는 학생이 강석봉이에요. 73학번에 토목과. 그래도 그 선배가 있어야 후배들도 그 뒤 배경이 좀 있어야 좀 되잖아요. 자기들끼리만 매일 울망졸망 모이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강석봉 이러이러한 그 모임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합류해서 뭐 좀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 했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데 느닷없이 있는 이 학생이 총학생이 면접 봐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총학생회. 그 전에는 총학생회를 학생들이 뽑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임명을 했어요. 학도옥단이라. 학도.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학생처에 가서 이제 학생과 가서 면접을 봐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 그 맞는 사람을 이제 뽑죠. 학도옥단. 그런데 거기서 물어보는 게 왜 총학생회 회장이 저기 학도옥단 단장을 하려고 그러냐. 그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무슨 딴 학생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대모를 좀 멋있게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아니 학생회장에 대해서 학교 운영이나 학생회를 어떻게 저기 지금보다 뭐가 그 문제점이 이런 개선을 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데모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모이는 인원이 다 보니까 냄새도 좀 폴폴 나는데. 그 인하대 신문사 중심으로 뭐 있고 뭐 문과대 애들도 그러니까 그 눈초리가 더 이제 예민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지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제 강석봉이하고 해서 그 모이는 인원이 다 이제 드러나니까 자주 뭐 학교에서도 밥 먹으러 가고 뭐 술 먹으러 가고 그거 안 보여요. 학생과도 젊은 직원들도 있고 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조용우, 쟤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좀 우리가 이제 중요한 얘기는 가려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어쨌든 강석봉이가 대답 같은 거 시원시원하고 선이 좀 굵었어요. 또 인하대 신문사 출신이고 재밌는 친구였어요. 저기 뭐 술 먹으면 뭐 술이 안 취하니까 날 얻고 다녔으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술 많이 그 당시 또 많이 하는 날은 강석봉이가 얻고 다녔어요. 아직 장사예요, 힘이. 그래서 잘 지내고 있었던 1학기 때 그 학도극단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 동상 건립 여론조사를. 근데 그때 제 절친한 친구 같은 거 박창구라고 나중에 이제 모토로라 사장까지 한국 모토로라 사장까지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총무부장이었어요. 여론조사하길래 안 된다. 지금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공대 학생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여론은 다 동상 건립에 찬성하는 쪽으로 많이 나와요. 그때 이미 이승만 동상이 설립돼 있지 않아요? 안 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그 박창구는 같은 과인데 한참 싸웠죠. 너 이거 저기 하면 안 된다. 알아서 하라고 세우기만 하면. 근데 그 당시에 외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승만이가 학교 설립한 게 인하대학교하고 인하대학교는 우리 그 산업 공업 발전을 위해 그 목표하에 했고 외대는 그 외교관 양성하겠다 그래서 한국 외대를 이승만이가 그것도 그 전쟁 중에 새로 그 만든 학교잖아요. 그 저기 53년도 뭐 외대도 아마 그때쯤. 외대에서는 동상석 얘기가 없던데 그때 외대 친구들 만나도 인하대학교에서만 유독 근데 하와이 교민들 뭐 돈이 항상 조금씩 있었어. 뭐 이렇게 학교하고 관계가 매년. 그 하와이 교민들은 저기 또 동상 설립하자고 했을까. 그 학교 교명도 인하니까 인천하고 하와이. 그래서 그랬는지 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적극 반대했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7월에는 학교 특강이 있었어요. 그때 그 여름방학 때 이제 4학년들 뭐 영어 특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취업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특강을 받으러 왔다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그건 확실치가 않은데 그제는 인천역을 하인천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화수동인지 동인천을 방향으로 가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그 버스가 동일방직 정문 지나가는데 다 이렇게 차단을 해. 그 안에 있었던 버스 몇 대는 다 이제 못 가죠. 운행을 못 하고 이제 승객들은 다 차 안에 있어야 되고. 근데 동일방직
데모하는 진압하는 것을 그냥 버스 안에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뭐 그때 정문에 그때는 그 앞에 이렇게 개천이 있었고 이렇게 다리가 있어서 경비실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정문에 남자 직원들이 전부 뭐 구사된지 남자든지 뭐 전부 거기 있고 그 안에는 여직원들이 그냥 그거 78년이었던 예 거예요. 7월 달이었는데 확실히 여름 방학 때니까 그때 아마 나체 시위를 했던 때 같습니다. 아니 근데 심하게 하는데 그 버스에서 그 안을 보니까 그 폭력이 행사된다는 건 알지만은 뭐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먼 쪽에서 확실히. 근데 그게 그 기사가 별로 안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목격해서 이제 뭐 얘기했죠. 같이들 여름방학 때도 모여서들 이제 뭐 같이들 후배들하고 뭐 근데 서영숙이라고 그 신문사 노수영이 부인이 돼요. 그 이제 한남대 교수인데 그 국어과 신월긴이 후배고 걔도 그 친구도 이제 모여서 얘기했더니 형 그거 제가 나중에 기사 쓸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이제 인하대 신문에다 이제 서영숙이가 쓰죠. 내가 구술한 걸 내용으로 해서 그게 이제 기사로 그러면서 그게 학교 당국에서 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 주관이 잘 받아서 넘긴 거죠. 신문사 주관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그 주관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서울대 출신 였었는데 학교 직원이죠. 교직원 주관 그 교수는 아니에요. 안기부 그 정보부 그 인하대 총책이 지구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않았어요. 그때는 정보부에도 그때 이제 안 올 때였어요. 거기 전문가들이 파견 안 나왔어요? 그 정보과 애들 형사애 정보부에서 파견 나와 있었는데. 그래요. 근데 서울대는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야학에 가서 이제 이우재 선생님 건이 나와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나중에 이제 알긴 했지만은 그리고 이 학기는 막 취업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취업을 했어요. 시험을 봐서 어떻게 합격했어요. 아, 그래도 졸업해서 취업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셨나요? 전점석이가 그러더라고. 학생운동 그때 난 학생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학생운동하면은 취업도 못하고 논팽이인데 너 꼭 취업해. 전점석이가 그러시 알았어 형, 내가 해보지 뭐.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컴퓨터 임대해주는 회사가 있었어요. 대형 IBM이라든가 파콤, 후지 컴퓨터 거기서는 대기업이나 은행 그런 데서 그렇죠.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관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리고 그 컴퓨터를 사놓을 만한 여력이 없었으니까 다 임대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IBM이 한 70-80% 이렇게 장악했고 한국 시장을 한 20-30%는 이제 파콤, 후지 컴퓨터가. 근데 IBM도 이제 저하고 같이 있던 동기들도 5-6명이 거기 취업했고, 뭐 파콤은 거들떠보지도 않게 회사가 작으니까 조그마니까 일본에서. 근데 뭐 관심이 없으니까 저는 거기다가 해서 어떻게. 근데 시험이 상식하고 영어하고 논술이야. 상대 전공을 봤으면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붙었어요. 뭐 인하대도 어떻게 붙었듯이 그냥 거기도 어떻게 붙어.
예, 파콤이라고 후지 컴퓨터를 약자. 줄여서 이제 파콤이라고 해서 대우 빌딩에 있었어요. 그 서울역 앞에 대우. 예, 거기에 이제 한 층을 다 썼는데 IBM은 따로 이제 저 광화문에 있었고. 그러면 79년부터는 이제 취업을 아니, 그래서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78년도 뭐 취업 78년도에는 그때 야학에 전점석 하는 야학에 열중했을 때예요. 그때 근데 야학 부분을 가서 말씀드린다면 뭐 그 양이 많아서 여기다 다 섞어서 얘기가. 그러던 중에 조용호 중심으로 인하될 게 이제 시위 사건 78년도 말. 근데 그렇죠. 안영근 곽한왕이 뭐죠. 근데 그 당시 2학기 되면 다 취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이나 뭐 시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에서 각 과목별로 논문을 제출하라고 그랬어. 과제물 그저 논문을 하나씩 그저게 레포트 써내라고 렉처를. 그걸로 이제 그 뭐 논문 시험 가름다. 그 제출하는 기간 그때 대문을 해가지고. 근데 얘들이 이제 잡히고 나는 그 뭐 4학년이니까 이제 학교 안 그러니까 이 논문 제출하러 온다는 걸 알고 과사무실에 이제 그 형사애들이 이제 다 잡았으니까 저만 못 잡고 그랬는데 왔었죠. 근데 계속 논문이 들어오거든 과제물이. 그러니까 이놈이 있긴 있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있었던 것 같아. 78년은 10월입니다. 확실히 모르겠. 그때 뭐 저기 하반기죠. 네. 그때 이제 학생처장이 최병화라고 우리 4학년 지도 교수였어요. 그리고 최병화 교수 아들 최재준이라고 지연구원 연구소에 근무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4학년이었어요. 재학생으로.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그때 이제 피신해 거기 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피신했던 곳이 그 한성국 7.1학번 한성국이 이제 하숙집에 학교 뒤 멀리 안 가고 학교 뒤에 있었지. 한성국 원광대 교수요. 뉴펜서 공부. 그 친구 집에 있으면서 이제 최재준이가 매일 저한테 이제 와요. 오늘도 왔다 갔다. 뭐 어제 안 왔었는데 뭐 논문은 계속 들어가니까. 시간 지나니까 이제 안 오는데 학교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이에 그 과 학생 대표 중심으로 이제 사은회라는 게 그래서 사은회 참석하라고. 그래서 네. 은사님한테 대한 그 송사를 저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졸업생 중에서는 제일 그러니까 그 과에서 뭐죠? 그래서 송사를 하는 그 조금 그 공대의 특성을 모르거든요. 너무 그 제가 어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욕을 조금 하고 좀 왜 대화가 이렇게 공대에서 무슨 대화가 있어? 대화도 있고 뭐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연탄공장 연탄입니까? 막 다 찍어내듯이 해서 취업이나 시키려고 잘하라고 그러고. 했더니 그 거기 답사하신 그 분이 있어. 그 일본 동경대 나오신 분. 그 인하대 선배인데 그래도 이렇게 힘든 시기에 나와서 취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게 그나마 자네들이 앞으로 나가서 또 해야 될 일들이. 근데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야가 있었을 거야. 뭐 농사 짓는 사람도 훌륭한 거고, 뭐 회사를 하는 자영업 하는 사람도 그렇고, 뭐 시민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저인데 몰라 그런 조금 안 건드려도 자존심을 안 건드려도 될 부분을 그냥 건드는 것 송사를 했던 게 지금 생각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이에 회사 출근하려는데 출근을 못해 가지고 그때 저 학교 그 저기 나가면 안 그, 78년 애들 예. 배우로 보내셨구나. 예. 그래가지고 출근을 못하니까 이제 뭐 취업을 못하게 되죠. 그 78년 조용호 안영건 이렇게 이제 시를 하고 그것 네. 때문에 이제 그 배우로 찍혀서 예. 취업은 했는데 출근은 못. 근데 확실하게 모르는데 그 학생처장 아들 최재준이가 항상 그 저한테 그 모든 정보를 지 아버지한테 집에서 매일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이제 들려주니까 이제 학교 나와도 된다 뭐 괜찮다 잡으러 왔. 학교 나오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회사 나가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미 회사 그 이전에. 그 전에는 심지어 6월 달부터 1학기가 끝나기 전부터 취업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대부분 완전히 졸업하고 나서가 아니라 그 2학기 때는 아예 그냥 2학기 때는 나오는 학생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빠코 취업이 이제 무산된 거네요. 그 와중에. 그 2학기 때 그러니까 시험도 안 보고 졸업 논문으로 다 대체해 버렸으니까. 공대생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네. 4학년 때 학교 거의 안 가요. 근데 하나 궁금한 건 아 이제 그 영어 걔들이 시하고 그럴 때 사전에 알았어요, 형님이? 몰랐죠. 근데 걔들이 경험 상의 안 했어? 안 했죠. 나하고 상의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친구들하고 지성하고 민속극회 만든 건 학교에서도 다 알잖아. 내가 중심적으로 해서 했다는 게. 그리고 복학생 중에서는 내가 하나 눈에 띄고 그 다음에 강석봉이라고. 또 뭐 눈에 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당시 하정관이는 군대 갔었나? 하정관. 종강이는 대학원생이었지. 대학원생이었나? 78년도는 대학원생. 77년도에는 4학년. 그럼 하정관이 80년에 대의원에 의장하지 않았나?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나중에 그거를 약간 했었거든요. 나 헷갈려갖고 모르겠어요. 연도가 나랑 헷갈려서 지금. 어쨌든 그때 하정광이나 그 강우경이는 77년도 복학했을 때 4학년들이라 개입을 안 시켰어요, 제가. 그리고 저 혼자 이제 나머지 그때 3학년 복학한 7학번 그 친구들하고 했더니 뭐 다들 고개 설레설레 흔들어서 알았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맞이하게 돼요, 제가. 거기에 저 나름대로 활동은 있는데 그건 이제 야학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졸업식장을 왔더니 임경호 옆에 이승만 동상이 득 있는 거예요. 근데 79년 2월이네요. 예. 박창구하고 나하고 얘기할 때는 박창구는 그래도 그냥 다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 할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여론조사 여론은 긍정적이었어요 그때. 설립자 뭐 동상은 하나 있어야지 뭐 그러면서 그거 보고 졸업식장 끝나고 졸업식 이후에 이제 후배들하고 그날은 뭐 할머니 뭐 부친 뭐 다 졸업식장에 왔으니까 가족끼리 식사했고 이제 그 뒤에 졸업식 이후에 이제 후배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자리에서 야 저거 어떻게 정리해야지 그냥 놔둘 거냐. 나 이제 졸업해서 이제 졸업생 됐는데 너희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를 한번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동상이 두 번 예. 쓰러지죠. 한 번 했고 두 번째도 쓰러졌고. 80년에 한 번 처음 쓰러졌어요. 예. 83년하고 84년. 아, 80년이 지나서. 84년에 쓰러지고 나서는 이제 음. 없었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대학 예. 제가 인하대학교 예. 중심으로 이제 관련. 뭐 특별히 학생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문제 의식을 좀 예. 갖고서 그 접근 학교 다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잠깐 쉬었다 가시고요. 예, 예. 잠깐 쉬었다.